지금 전국이 뭐 대선 전국 우리 국민들 너무 이 궁금해하시는 거 많지요. 그래서 정치 평론가 김종필 평론가를 모시고 저희가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크게 두 단락인데요. 먼저 이 꼭지부터 한번 보시죠. 단일화의 파장 여운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궁금했던 거 이제 우리가 하루 지났으니까 이제 차분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 계속해서 나는 단일화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를 예. 했었잖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는 분위기였었는데 전격적으로 이렇게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통분모가 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정권 교체. 그 두 후보가 이제 공히 말씀하시는 네. 정권 교체.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난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 약속, 예. 정권 교체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 과정들이 네네. 교섭을 하면서 이제 조금의 차이가 있었고. 예. 지난번에는 이제 당대당 통합이라는 합당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는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재정, 인원, 그다음에 조직. 예. 근데 지금은 시간이 이제 촉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예. 대선 며칠 안 남았고 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이 그렇죠. 되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투표 용지는 이미 이제 인사가 됐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두 후보가 공이 똑같은 공통 분모 속에서 이게 합의점을 도출했다. 네. 근데 그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예. 사실 말의 상처를 받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본인은 각종 합의서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제 협약도 많이 했고 그러겠죠. 하지만 그게 무슨 뭐가 중요하냐? 윤석열 후보가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를 믿어 주십시오라는 그 진정성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만나서 풀 수 있다. 만나면은 통한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공통 분모가 지금 현재 이제 단일화를 이루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예. 있었기 때문에 예.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예. 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는 후보가 아니네요.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봐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은 1도 없다라고 표현하면 너무 지독하다 그럴까요? 여하튼 낮지 않습니까? 그렇게 낮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선택은 이길 뿐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합당을 통한 국민의힘 지원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이런 결론이 도달했을까요? 물론 정권 교체는 있었겠지만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정치적인 그 소신, 예.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당선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가지고 당선의 가능성만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건 14명의 이제 후보가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도 안 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왜 출마했느냐 예. 하는 부분은 정치적 소신을 예. 밝히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안철수 이제 국민의당 이제 대표 같은 경우는 캐스팅 보드의 역할을 충분히 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었고 예. 그분이 어느 손을 드느냐, 그러니까 오른쪽을 손을 들 거냐, 왼쪽 손을 들 거냐에 따라서 후보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공동 정부를 이제 표방하고 김동연 그다음에 안철수 심상정까지 두루 아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심상정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에 너무 쏘갔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거부를 하고 김동연 후보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로 갔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공동 정부에 대한 본인이 가져가고자 하는 그 틀이 깨진 거죠. 구도가.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그 하나의 공통 분모로 선거를 이제 진행하게 된 거고.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진영의 구도로 바뀌었다.
정치공학적인 어떤 환경의 구도가 아니라 예. 지금 진영의 구도로 변화됐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좀 저희가 그 예측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이거 같습니다. 안철수 그 전 후보의 그 평균적 지지율 각종 여론조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10% 미만 한 7에서 8 어느 곳은 뭐 11, 12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예. 이 지지율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원들 반발이 또 심한 것도 있거든요. 갑자기 단일화하니까 우리 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홈페이지가 막 그냥 뭐 계속 뭐 항의 글이 막 지금 넘쳐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일화의 효력을 보려면 이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철수 후보에 가지고 있는 그 네. 지지율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 예. 50은 윤석열 후보로 갔고요. 예. 그다음에 25는 이제 이재명 후보로 갔는데 네. 여기서 보는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후보의 단일화에 따라 가지고 밴드 요건 효과에 의한 예.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아. 예. 선거는 보수와 진보 이거 항상 이제 균형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라는 이제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표가 이 중도에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데 예. 이 중도 속에서도 소위 말해 중도 속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있을 거고 그 예.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속에서 중도 네. 그 중도의 부동층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그래서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10% 그다음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10%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표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중도의 움직임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갈 곳은 가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예. 이 갈 곳은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도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중도층. 누굴 찍을까 고민했던 중도층한테 안철수라는 분의 선택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다. 예. 그렇죠. 선택 저는 이제 뭐 중도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선택 유보층이라고 표현하는 선택 유보층. 게 예. 선택 유보층이 예. 내 표가 내가 투표하는 이 소중한 한 표가 예. 사표가 되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의 투표하는 그 한 소중한 한 표가 정권에 이제 새로운 이제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예. 하나 역할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유보층이거든요. 네네. 그 유보층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점이 투표용지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하는 사전 사전 투표, 예. 그다음에 본 투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 단일화는 세 가지 어떤 기회가 있는데 예.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이제 선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안철수 당대표는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국민께 인사를 했는데 시점이 늦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충분했다? 예. 6일 남았는데 예. 오늘 5일 남았나요? 근데도 충분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진보와 보수에 대한 이제 그 진영의 논리, 이 진영 논리 속에서 지금 이 중도 지금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초박빙의 선거라고 이제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 오차 범위 내에서 네. 초박빙의 선거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초박빙의 선거에서 선택 유보층이 움직이는 상황이 이번 사전 투표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투표층들이 밴드 요관 효과에 의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예. 자, 우선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해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지난번 선거하고 다른 게 있다면 사전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막 엄청 홍보해요. 예. 거기에 또 더해서 저도 어제 오늘 사전 투표 안내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받았고 예. 이제 개인 홍보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00% 받았습니다. 전 국민의힘 계신 분이 한 분도 전 주신 분이 없어요.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전 투표를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단일화 뭐 연계돼서 그러는 겁니까? 제가 되게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전 투표 지금 이미 본 투표에서의 인쇄 용지는 다 정해져 있죠. 인쇄는 이미 끝난 상황이죠. 예. 이 끝났기 때문에 투표장을 가면 사퇴 후보 이름이 이제 안내문으로 공지가 될 거고
사전 투표를 하는 데서는 현장에서 인쇄해서 주다 보니 거기선 사퇴라고 표기가 돼서 사전 투표를 하는 겁니까? 왜 이걸 자꾸 사전 투표를 강조하죠? 국민의힘의 사전 투표 동료는 이번에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이제 사전 투표율이 이제 그 2020년 26.69%가 이제 최고였는데 지금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은 36%, 35%를 넘어가거든요. 10% 정도 올라갈 거리 생각했네요. 그럼 10% 이상, 10%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사전 투표를 한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 10%에 대한 이제 사전 투표층들이 적극 투표층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오늘 사전 투표를 하고 왔는데 사전 투표를 하고 오면 제 주변에 투표를 안 한 사람들한테 저는 투표 동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지지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영의 대결, 소위 말해서 이제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권 유지냐 하는 이 진영의 대결 속에서 적극 투표층을 투표를 유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투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선거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유리해서 사전투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미크론이 지금 20만 명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정부의 방역 대책을 사실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투표일 당시에 또 코로나 환경이 너무 많아진다고 코로나 환자들 이제 투표를 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는 투표를 방해하는 또 상황들까지도 국민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그런 이제 방역에 대한 불신과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를 이틀 동안 하니까 오늘 내일 하니까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부 보수층에서는 그전 우리 총선 놓고도 부정선거 있었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선거의 근원지가 사전투표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들은 이제 그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민경욱 의원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몇 가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금 그런 상황들이 보는 눈들이 많아요. 감시 눈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전에 이제 없었던 투표 보관함 같은 경우 CC 카메라로 이제 그 촬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감시의 눈이 선거 공명선거 감시단이 철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설령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미약하다. 그렇게 미약하다? 보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뭐 이게 단일화 파장 지금 이제 우리 김종필 정치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단일화 파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전에 민주당이 먼저 단일화를 했어요. 그죠? 이재명 후보와 새물결당입니까? 새물결당이 맞나요? 그 김동연 제가 후보 이름을 알겠는데 당 이름이 좀 낯설었는데 새물결당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기도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김동연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같은 이제 민주당 내에 같이 있었던 이제 그 강요였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경제부총리도 하고 이제 강요였고 이분이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이제 명분을 가지고 출마를 하셨는데 정권 교체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출마하셨다가 다시 이제 합류가 되는 거고 안철수 후보의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이제 단일화하고는 소위 말해서 이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제 파급 효과가 다르다. 그 실제로 이제 그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김동연 후보가 1%대 지지율을 가지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초박빙의 선거에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캐스팅 보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거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해서 파급 효과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철수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주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죠. 야합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또 이에 대해서 또 우리 그 국민의힘도 할 말은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선거 구도에 대한 이제 전략, 그 통합 정부,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당, 그다음에 안철수, 그다음에 김동연, 각종 이제 윤석열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을 통합해서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 한 그 구도가 깨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한 것에 대해서는 야합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역대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단일화는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혹시 그 정리된 표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역대 단일화를 해서 지금 보시겠지만 13대선 결렬이 됐고요.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것이 15대 대선으로 봐야 되겠죠. DJP 연합 여기서는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되겠고 16대에서는 단일화 후 지지 철회로 봐겠죠. 그리고 18대에서는 실제로 이제 안 후보가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실패를 했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져서 승리한 경우도 있고 단일화에 성공을 했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놓고 예단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지금 분위기 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5대 대선 이제 DJP 연합에 대한 이제 단일화는 이제 정상적인 단일화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떤 그때 상황도 이제 그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이제 열망을 가지고 그 이제 그 진행이 됐던 이제 그 정상적인 단일화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몽준 이제 단일화는 그 단일화 했다가 이제 단일화 철회 이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선거 당일날 변화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이제 단일화 문제는 그거는 이제 단일화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개념이 조금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개념이 다르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한테 이제 양보를 했던 거고, 그 양보와 단일화는 또 개념이 좀 많이 좀 다른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건 아니다. 지금 오히려 비슷하면 DJP로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은 DJP 연합하고 거의 비슷한 단일화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닌가. 우리 김종필 평론가께서 보시기엔 지금의 상황 역대 단일화 놓고 비교를 해볼 때 DJP 상황과 좀 유사한 걸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정권 교체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50%가 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양보에 대한 개념하고 단일화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거로 문제 봅니다. 저희가 이제 단일화와 관련된 그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의미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 단일화 성적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